경기 침체 우려가 글로벌 시장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무시무시하게 늘어나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기대할 수 있을까?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핵심 이슈들 점검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 침체나 코로나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이번 주에 또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이요. 이게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의 중요한 지표라고 하잖아요.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을 물가 지수로 만든 건데요. 시장 예상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0.5%포인트 하락한 5.5%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코어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포인트가 떨어진 4.7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은 연말 상정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좀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는 것이 이번 주말에 확인된다고 하면은 지난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듯이 이번에도 증시에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점도표 상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가 있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연준이 이제 구원의 손깃을 내밀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가득한 상황인데 내년에 경기 또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요? 네, 현재 올해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신용 불안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하락 압력이었는데 다행스럽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세 가지 악재가 모두 수그러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요.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 경기 지수 여기에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뉴욕 연은이 발표하고 있는 주간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연말 상정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4% 상승에 그쳤습니다. 올해 4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경기 하락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측면이 금융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연준이 구원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현재 미국의 신용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금융시장이 혼란했던 국면하고 비교해 봤을 경우 상당히 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년 2월과 3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미중 간의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 악화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이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반도체 얘기하고 중국이 궁금하니까 그 다음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려면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이 돌아서야 되는데요. 아직은 반도체가 계속 겨울이라고 합니다. 내년 언제쯤 돌아설까? 주가는 또 미리 좀 돌아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에 따르면은 올해 3월을 정점으로 해서 반도체 경기는 4월 달부터 하락세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출하 재고 밸런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는지가 중요한데요. 현재 출하에서 재고를 뺀 출하 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반등에
정상에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대만은 9월까지 데이터지만 재고 조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올해 반도체는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내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매출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큰 폭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지금 시사해 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상황이 더 궁금해서요. 중국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좀 완화하고 있는데 베이징 등에서 뭐 감염자가 폭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이? 네, 지금 SNS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베이징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발열 환자가 급증하면서 외래 진료가 좀 폭증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구급차 출동 소리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주 만에 중국 정부가 PCR 검사도 중단시켰는데 갑자기 증가한 것은 이전서부터 코로나 환자가 폭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타운, 유령 도시화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환자를 다 받지 못함에 따라서 해열제라든지 감기약, 두통약 사재기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붐이 이제 끝나면서 황도 통절인 풍절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복숭아를 타오라고 하는데요. 도망치다는 타오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황도를 사서 먹으면은 코로나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이런 그 민간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켰지만 반대로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점에서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5.5% 전후가 아니라 2%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말씀하신 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시절에는 그 사무실마다 10에서 20% 필수 인력만 나올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네. 현재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전멸한 회사들이 많고요. 직원들의 90%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동이 자유스러워짐에 따라서 신규 감염자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1인 400만에서 500만이 양성 환자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행 자유와 함께 중국 전역으로 워프 속도로 감염자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mRNA 백신을 도입하라 하더라도 내년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1파 감염자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2파, 3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60만 명 정도 사망자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상산 위축뿐만 아니라 소비 감소, 실업률 급증, 또 물류망 차질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소식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일단 어느 정도 집단 감염이 좋은 약이긴 한데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단위가 다르니까요. 사망자 추론이 10,000명,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얘기가 나왔고 60만 명 얘기하셨고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국 경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시진핑 정권 3기 시작인데 전망은요? 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성장률 목표는 5% 이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은 국내 수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정이 중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보복 수요를 창출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특히 중대한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4조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원을 풀어가지고 정부가 보증으로 그동안에 미분양됐던 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그 완공을 좀 해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는 여전히 멀고 내년도 5% 성장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4% 정도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 글로벌 주요 경기 얘기 또 중국의 코로나 상황 체크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중국은 이제 백지 시위 때도 사실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확산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고 잘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슈 앤 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